야, 강민준! 5만 원도 못 내면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여기 네가 올 자리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2시간 후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스크린에 뜬 뉴스 CEO 강민준, 모교에 100억 기부 연봉 200억 추정. 왜 그는 부자인 걸 숨겼을까? 왜 5만 원이 없었을까? 그 답은 15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첫사랑에게 버림받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명문대 캠퍼스. 봄꽃이 만개한 캠퍼스 벤치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방금 전 이수진이 떠났다. 그녀는 울면서도 결국 등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명품 시계를 찬 남자의 사진이 햇빛에 반짝였다. 재벌 2세라고 했다. 민주는 자신의 헌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오늘 졸업식을 위해 빌린 가운은 이미 반납한 상태였다. 빌리는 데만 5만 원이 들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공장에서 야근해서 모은 돈이었다. 캠퍼스 광장에서는 동기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명품 백을 든 여학생들,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남학생들. 그들 사이로 민주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갔다. 강당 앞에서 박준혁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 상태였다. 학벌과 집안 배경, 그리고 화려한 스펙.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없었다. 민준이 그들 옆을 지나가려 할 때였다. 준혁이 그를 불렀다. 아니, 불렀다기보다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 민준을 쳐다봤다. 시선들이 그의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다. 누군가 킥킥 웃었다. 준혁이 큰 소리로 물었다. 네가 취업됐냐고. 스펙이 없으니까 힘들겠다고. 주변이 웃음바다가 됐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귓가에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도서관 뒤편 벤치에 앉아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문자가 떠 있었다. 졸업 축하한다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다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곧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는 방. 책상 위에는 경제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다. 5년 안에 증명하겠다. 하지만 민준은 그 문장을 그었다. 그리고 다시 썼다.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갔다. 심야 근무 중인 아버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민준은 공장 밖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새벽 2시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준은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중고 노트북이었지만 작동은 했다. 그는 창업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스토리들, 한국의 스타트업 사례들, 투자 유치 방법론들. 밤새 수백 개의 글을 읽었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노트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었다. AI 기반 언어 학습 플랫폼.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민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민준의 15년 여정이 시작됐다. 졸업가운도 제대로 입지 못했던 남자애,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남자애, 동창들에게 무시당한 남자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된 것이었다. 2025년 실리콘밸리 산호세.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최상층. 넓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다만 이제는 여유가 묻어났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나스닥 상장 기념 플래크, 포브스 선정 증서,
각종 특허 증명서들. 벽면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CEO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손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민준이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모교 로고가 박혀 있었다. 2010학번 졸업 15주년 동창회. 날짜는 2주 후. 장소는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회비는 5만 원. 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졸업가운 대여료 5만 원. 그 돈조차 부담스러웠던 시절.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참석하실 건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뒤척이다 발코니로 나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억 달러짜리 뷰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출근했다.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분기 실적 보고, 신규 투자 계획, 인수합병건,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의사결정들이 그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SNS 피드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한 게시물이 떠 있었다. 한 동창이 올린 글이었다. 이수진 선생님의 소식. 백혈병 투병 중이라고 했다. 치료비 마련이 어렵다고 했다. 동창회에서 후원금을 모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5년 만에 듣는 그녀의 이름. 그것도 이런 소식으로. 그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다. 이수진, 초등학교 교사,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정보들이 나왔다. SNS를 찾았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그녀는 수척해 보였다.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항암 치료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민주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다.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항공편을 예약하라고.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날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잡혀 있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팅은 연기하라고. 이번 동창회는 꼭 가야 한다고. 개인적인 이유라고.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다. 대학 시절 앨범. 거의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이수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 민주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니까. 다음 날 민주는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의 병원비를 조용히 확인하라고. 그리고 익명으로 송금할 방법을 찾으라고. 비서가 몇 시간 후 보고했다. 총 치료비는 약 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현재 건강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다고. 특히 항암제와 면역치료제가 고가라고 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전액을 송금하라고. 병원에 직접 입금하되 기부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이수진 본인이 알면 안 된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냐고.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옛날에 신세를 졌던 사람이라고.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송금이 완료됐다. 2억 3천만 원. 민준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돈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1등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으로. 비서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지만 민준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들을 지나쳐 맨 구석에 있는 옷을 꺼냈다.
오래된 청바지와 평범한 셔츠. 15년 전에 입던 스타일. 지금 봐도 낡아 보이는 옷들. 민주는 그것들을 여행 가방에 넣었다. 비서가 놀라서 물었다. 왜 그런 옷을 가져가시냐고. 중요한 동창회인데 좋은 옷을 입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다고. 출발 전날 밤, 민주는 고시원 시절 노트를 꺼냈다. 15년 전에 적었던 문장들이 그대로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그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이제 성공은 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민주는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아니면. 그는 다시 이수진의 사진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실제로 돕는 것이라고. 민준이 이코노미석에서 내렸다.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그를 평범한 여행자로 봤다. 누구도 그가 수조원대 기업의 CEO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공항 로비를 지나며 민주는 15년 전을 떠올렸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때.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것마저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택시를 타지 않고 공항버스를 탔다.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15년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건물들이 더 높아졌고 도로가 더 넓어졌다.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다. 러시아어가 지난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민주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항상 전용차로 이동했지만 이 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다. 1박에 3만 원짜리 방.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방은 좁았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향수가 느껴졌다. 짐을 풀고 거울을 봤다. 평범한 청바지에 흰 셔츠. 명품 시계도 벗어놓았다. 머리도 일부러 손질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은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저녁이 됐다. 민주는 게스트하우스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다. 7,000원. 실리콘밸리에서는 점심 한 끼에 수십 달러를 쓰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 김치찌개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서 핸드폰을 봤다. 비서에게서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긴급한 결제 건들, 미팅 일정 조율 요청들. 하지만 민주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만큼은 강민준 CEO가 아니라 그냥 강민준이고 싶었다. 식당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다. 어느새 발걸음은 대학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캠퍼스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정문 앞에 섰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이 문을 나섰을 때가 떠올랐다. 그날도 밤이었다. 헌 운동화를 신고 빈손으로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걸었던 길.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물었지만 졸업생이라고 하자 통과시켜줬다. 도서관 쪽으로 걸어갔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다. 창문 너머로 책을 읽는 모습들. 민준도 저랬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버텼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다. 도서관 뒤편 벤치에 앉았다. 바로 그 벤치. 15년 전 이수진과 마지막으로 앉았던 곳. 그녀가 울며 헤어지자고 했던 곳. 민주는 벤치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느낌. 하지만 기억은 뜨거웠다. 그날의 아픔, 그날의 결심, 그날의 눈물.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비서의 보고. 익명 기부자가 이수진의 치료비 전액을 입금했다고 병원 측이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이수진이 매우 놀랐지만 감사해야 한다고.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잘했다고. 계속 익명으로 유지하라고. 절대 기부자가 누구인지 밝히면 안 된다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다. 3,000원. 계산대 직원이 무심하게 물건을 건넸다. 민준을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만 봤다. 방으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동창회다. 15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다. 박준혁도 다른 동기들도 그리고 이수진도. 민준은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체를 숨기자. 성공을 과시하지 말자. 그저 조용히 관찰하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자.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침대가 아닌 좁은 게스트하우스 침대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편안했다. 꿈을 꿨다. 15년 전 자신이 나타났다. 헌 운동화를 신은 젊은 민준이 물었다. 형, 성공했어요? 행복해요? 현재의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공은 했다. 하지만 행복한가?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내일 동창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창회 당일 오후 5시. 특급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간이었다. 민준은 로비 한쪽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모두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남자들은 정장을,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명품 가방들이 눈에 띄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민준은 자신의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를 내려다봤다.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다. 이름표를 목에 걸었다. 강민준. 글씨가 선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들. 회사 자랑, 연봉 이야기, 승진 소식들. 민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이름표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강민준? 누구더라? 하는 표정들. 한 여자 동창이 지나가다 민준을 봤다. 잠시 멈춰섰다. 혹시 알아보나 싶었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갔다. 민준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는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박준혁이 들어왔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동창회장이라는 명찰이 유독 컸다. 준혁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축하한다는 말들, 멋있다는 칭찬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했다. 명함을 나눠주며 자신의 회사를 소개했다. 민준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준혁은 여전했다. 화려함을 좋아하고 관심받는 걸 즐기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을. 준혁이 민준을 봤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준혁의 눈빛이 변했다. 강민준? 하는 표정. 그리고는 과장된 놀라움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준혁이 다가왔다.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너 살아있었냐는 식의 농담.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민준은 조용히 악수에 응했다. 준혁의 손에서 고급 핸드크림 향이 났다. 그리고 손목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몇 천만 원은 하는 제품. 준혁이 물었다. 요즘 뭐 하냐고. 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회사 다닌다고. 준혁이 재차 물었다. 어느 회사냐고, 직급은 뭐냐고. 민준은 말하기 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이 오히려 의심을 샀다.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알겠다는 표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다는 표정. 주변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명품 하나 없는 모습. 시계도 차고 있지 않은 모습. 명함도 주지 않는 모습. 한 동창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옷 유니클로 아니냐고. 다른 동창이 맞장구 쳤다. 시계도 없다고.
명함도 안 주는 걸 보니 직장이 별로인 것 같다고. 민주는 그 말들을 다 들었다. 하지만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힘들지? 요즘 취업 어렵잖아. 괜찮아, 우리가 이해해. 동정하는 투의 말들. 하지만 그 속에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구석 테이블.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 혼자 물을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동창들은 계속 떠들었다. 자신의 성공담, 연봉 자랑, 해외여행 이야기, 명품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화려한 삶의 조각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이수진이 들어왔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수척한 얼굴, 모자를 쓴 모습, 항암 치료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람들이 수진에게 다가갔다. 걱정하는 말들, 위로의 말들. 하지만 민주는 멀리서만 바라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이 민준을 봤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알아보나?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시선을 돌렸다. 1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민준의 달라진 분위기. 그녀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연회장은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민준은 여전히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15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저녁 7시, 본격적인 행사 시작.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갔다. 환영사를 시작했다. 15년 만의 재회, 소중한 인연, 함께 만들어갈 미래. 멋진 말들이 쏟아졌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준혁은 여전히 무대를 즐기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을. 환영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됐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왔다. 고급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1인당 20만 원은 좋게 하는 코스 요리였다. 민주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졌다. 누가 벤츠를 샀다는 이야기, 누가 강남에 집을 샀다는 이야기, 성공의 상징들을 나열하는 대화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회비를 거둘 시간이라고 했다. QR코드가 스크린에 떴다. 1인당 5만 원. 동창들이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하나둘 송금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송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떴다. 이름들이 주르륵 올라갔다. 박준혁 5만 원 송금 완료. 김수연 5만 원 송금 완료. 이재훈 5만 원 송금 완료. 준혁이 농담조로 말했다. 우리 연봉에 5만 원이 뭐냐고. 점심값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웃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봉을 은근슬쩍 자랑하는 말들. 민준도 핸드폰을 꺼냈다. 송금 앱을 열려고 하는데 준혁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큰 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너는 송금했냐고.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민준이 대답하려는데 준혁이 먼저 말했다. 혹시 5만 원도 부담되냐고. 괜찮다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렸다.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는 시선들. 동정 섞인, 혹은 우월감 섞인 눈빛들. 한 동창이 나섰다. 자신이 민준 것도 대신 내겠다고. 형, 괜찮다고. 우리 동기잖냐고. 동정하는 투의 말. 민준은 송금 화면을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고. 자신은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으로만 참석하겠다고. 연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표정을,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5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왜 왔냐는 속삭임들. 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에이, 괜찮다고. 내 사정 우리가 아는데 뭐. 우리가 대신 낼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첫 번째 굴욕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더 잘 살고 있다는 우월감에 미소를 지었다. 어떤 이는 무관심했다.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테이블마다 대화가 계속됐다. 하지만 민준이 있는 테이블은 조용했다. 아무도 그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한 동창이 지나가다 민준을 봤다. 잠시 멈춰서더니 말을 걸었다. 요즘 어떻게 사냐고. 결혼은 했냐고. 민준이 아직이라고 대답하자 그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냐고. 요즘 결혼 비용이 억 단위라고. 힘들겠다고. 민준은 그냥 웃으며 넘겼다. 그 동창은 동정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리를 떠났다.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더 들떴다. 와인이 돌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랑들이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다. 누군가 최근에 포르쉐를 샀다고 자랑했다. 다른 이는 청담동에 오피스텔을 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낸다고 했다. 민주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의 상징들. 하지만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들. 그때 수진이 민준 쪽으로 걸어왔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15년 만에 대화가 될 것이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민준이냐고. 강민준 맞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이라고. 많이 변했다고. 민준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수진도 많이 변했다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말하지 못한 것들, 후회하는 것들, 그리워한 것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 잘 지내냐고. 민준은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수진도 그냥 그렇다고 했다. 그들의 대화를 본 준혁이 다가왔다.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수진이랑 민준이 옛날에 사귀었잖아. 다들 알지? 하며 주변 사람들을 쳐다봤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다. 준혁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수진이 너 재벌 2세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며? 지금은 교사라고 들었는데.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을 봤다. 혹시 민준이 아직도 수진이 좋아하냐고 물었다. 농담조였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준혁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민준이 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 5만 원도 부담스러워 보이던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수진이 준혁을 노려봤다. 준혁은 손을 저으며 농담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민준이 연회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몇몇이 수군거렸다. 복도에 나온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어두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수진의 병원비 송금이 완료됐다는 보고. 병원 측에서 매우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일은 한 것 같았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떠날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다. 후원금 모금 시간. 민준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굴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후 8시 30분 후원금 모금 시간. 준혁이 다시 단상에 올랐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마이크를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특별한 목적이 하나 더 있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기 이수진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싶다고.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난처해하는 표정이었다. 민준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준혁이 설명을 이어갔다.
수진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스크린에 새로운 QR코드가 떴다. 후원금 계좌.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송금 내역이 떴다. 김수연 50만 원. 박수가 터졌다. 김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수진을 격려하는 말을 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송금이 이어졌다. 이재훈 100만 원, 최민지 50만 원, 정우진 30만 원. 스크린에 이름과 금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를 보냈는지 큰 소리로 말했다. 선의의 경쟁처럼 보였다. 누가 더 많이 보내나? 누가 더 관대한가?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신은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발표했다. 연회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다.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계속 송금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금액은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참여했다. 스크린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총 후원금 1200만 원. 준혁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모였다고. 수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 확인하겠다며 명단을 보기 시작했다.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다. 김수연 50만 원, 이재훈 100만 원, 최민지 50만 원. 호명될 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박수를 받았다. 명단 끝에 이르렀을 때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준을 봤다. 강민준의 이름은 없었다. 준혁이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너는 안 보냈어?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송금은 안 했다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돕고 싶다고. 준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방법? 뭔데? 혹시 시간 봉사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민준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병원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준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병원비가 얼만데? 수진이 작게 말했다. 약 2억 정도 든다고. 준혁이 민준을 쳐다봤다. 그리고 비웃었다. 야, 강민준. 너 미쳤어? 5만 원도 부담스러운 놈이 2억을? 정신 차려. 주변 동창들도 웅성거렸다. 말도 안 된다는 반응들. 허풍이라는 말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준을 봤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표정.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자신은 진심이라고. 정말로 병원비 전액을 송금하겠다고. 준혁이 도발적으로 말했다. 그래? 그럼 증거 대봐. 통장 잔고 보여줘. 지금 당장 2억 있으면 믿어주지.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혹시 정말로? 하는 기대감. 하지만 민준은 화면을 켜다가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다고. 증명은 못하겠다고. 말로만 하겠다고. 연회장이 폭소로 가득 찼다. 맞지? 허풍이었어. 5만 원도 못 내면서 2억이라니. 웃긴다는 반응들.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준아, 허세 부리지 마. 내 형편 우리 다 알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에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만하라고. 민준을 괴롭히지 말라고. 민준은 그냥 선의로 한 말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사람들은 민준을 동정하거나 비웃었다. 현실 감각이 없다는 말들. 허황된 꿈을 꾼다는 말들. 한 동창이 민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5천 원이라도 좋다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최후의 굴욕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혹은 조롱했다. 준혁이 분위기를 정리했다. 자, 이제 저녁 식사마저 즐기자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에 대한 수군거림은 계속됐다.
불쌍하다는 말, 현실을 모른다는 말, 옛날 그대로라는 말. 민주는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수진 잘못이 아니라고. 수진이 물었다. 정말 괜찮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괜찮다고. 믿어달라고. 수진은 민준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15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수진도 확신할 수 없었다. 민준의 옷차림, 민준의 태도, 민준이 보인 모습들. 모든 게 평범했다. 아니, 평범 이하로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9시가 됐다. 행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여전히 떠들었다. 성공담, 자랑, 과거 이야기들. 민준만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때 한 동창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보여줬다. 그 사람도 놀랐다.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는 표정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한 동창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이거 봐. 너희 이거 믿어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연회장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전환됐다. 뉴스 기사 하나가 크게 떠올랐다. 제목이 선명했다. 넥스트웨이브 CEO 강민준, 모교에 100억 원 기부 약속.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가, 배움의 은혜 갚고자. 연봉 200억 원 추정. 포브스 선정 아시아 영향력 있는 기업인.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스크린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후 9시 15분, 얼어붙은 연회장.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 기사가 떠 있었다. 민준의 사진과 함께. 사진 속 민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글로벌 기업인의 포스. 지금 연회장에 앉아있는 평범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한 동창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진짜냐고. 강민준이 맞냐고. 동명이인 아니냐고. 다른 동창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CEO, 넥스트웨이브, 나스닥 상장.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수십 개의 기사들. 넥스트웨이브, 나스닥 상장 첫날 30% 급등. AI 기반 언어 학습, 글로벌 시장 장악. 한국인 CEO,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 기사마다 민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들과 악수하는 사진. 나스닥 상장 기념종을 치는 사진. 포브스 인터뷰 사진. 여자 동창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기업 가치 2조 원. 지난해 매출 5천억 원. 전 세계 사용자 5천만 명. 직원 수 2,000명. 다른 동창이 이어서 읽었다. 연봉 200억 원 추정. 보유 주식 가치 수천억 원. 포브스 선정 아시아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기업인. 아, 이건 몇 년 전 기사네. 사람들이 하나둘 민준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충격에 빠진 표정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가 그 강민준이야? 정말로?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정적에 빠졌다. 너무나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한 동창이 황급히 더 검색했다.
그리고 외쳤다. 대박! 이 회사 작년에 나스닥 상장했어. 상장 당일 시가총액 2조. 다른 동창이 맞장구 쳤다. 맞아. 내가 이 회사 뉴스 본 적 있어. AI 언어 학습 플랫폼. 전 세계에서 쓰고 있다고. 여자 동창이 놀라며 말했다. 연봉 200억이면 우리 회사 사장님보다 많잖아. 아니, 우리 회사 전체 임원 연봉 합친 것보다 많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달에 16억? 하루에 5천만 원? 믿을 수 없다는 탄성들. 준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5만 원도 못 낸다고 조롱했던 그 남자. 병원비 2억이 허풍이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 실은 연봉 200억 CEO였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진짜 병원비 2억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미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병원에서 온 문자. 익명 기부자가 치료비 전액을 입금했다는 내용. 날짜를 보니 오늘 오전 9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너였구나.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입을 가렸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뒤섞여 나왔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방금 전까지 민준을 동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충격과 당혹감에 빠졌다. 한 동창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하다고.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신뢰가 많았다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과하는 사람들. 축하한다는 사람들. 명함을 건네려는 사람들. 하지만 민주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고. 오해할 만했다고. 자신이 일부러 숨긴 것도 있다고.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 어린 후회. 준혁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다. 5만 원도 부담되냐는 말. 2억이 허풍이라는 말. 모든 조롱들. 민준이 준혁을 일으켰다. 일어나시라고. 괜찮다고. 형도 몰랐으니까.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다고. 자신은 15년 동안 민준을 무시했다고. 오늘도 계속 깎아내렸다고. 민준은 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형, 괜찮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왜 숨겼어? 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민준이 연회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말이 무게감 있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제가 성공했다고 밝혔다면 여러분은 저를 다르게 대했을 겁니다. 웃어주고 친절하게 굴고 명함을 주고받았겠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다. 민준은 계속했다. 하지만 제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을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고,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조롱했죠. 연회장이 숙연해졌다.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민준이 수진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수진아, 15년 전 너는 나한테 말했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민준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말을 15년 동안 잊지 않았어. 그래서 성공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어떻게 나눌까였어. 사람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연회장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이 모두를 바라봤다. 오늘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연봉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준혁이 다시 눈물을 흘렸다. 다른 동창들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간절히 노력할 수 있었으니까.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 명이 시작한 박수가 연회장 전체로 퍼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민준을 향한 존경과 감동의 박수. 오후 10시, 변화의 시작. 박수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시끄럽고 가벼운 분위기는 사라졌다. 대신 진지함과 반성이 자리했다. 준혁은 여전히 민준 앞에 서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움, 후회, 자책.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나는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 부장 승진하고, 외제차 사고, 명품 입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민준은 조용히 들었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근데 너를 보니까 알겠어. 나는 겉만 화려했던 거야. 속은 텅 비어 있었어. 허세뿐이었어. 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명품 지갑이었다. 몇백만 원짜리. 그걸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했나? 민준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형,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형도 충분히 성공하셨어요. 부장님이시잖아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직급은 높아졌지만 사람은 작아졌어. 15년 동안 나는 성장한 게 아니라 퇴보했어.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형은 성장하고 계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준혁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정말 달라졌구나. 15년 전 그 민준가 아니야. 아니, 본질은 그대로인데 더 깊어졌어. 민준이 미소 지었다. 형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연회장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거칠애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허세를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겠습니다. 민준이처럼. 박수가 다시 터졌다. 작지만 진심 어린 박수. 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네가 이렇게 됐을 줄 몰랐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나는 너한테 원망 없어. 15년 전 일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버렸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민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너는 부모님 말씀을 따른 거였어. 효녀였던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흐느꼈다. 근데 나는 후회했어. 매일. 너를 놓친 것. 돈 많은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민준이 수건을 건넸다.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말했다. 수진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수진이 민준을 쳐다봤다. 지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너는 투병 중이야. 지금 너는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야.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너를 위해서.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이 그녀를 안아줬다. 오랜만에 포옹. 15년의 시간이 녹아내렸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민준에게 다가왔다. 사과하는 사람들. 방금 전 민준을 동정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들.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은 한 명 한 명 용서했다. 괜찮다고. 오해할 만했다고. 자신도 숨긴 부분이 있다고. 한 여자 동창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민준아,
나 내 옷 보고 유니클로라고 수군거렸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유니클로 맞아요. 편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웃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닌 공감의 웃음이었다. 다른 동창이 말했다. 나는 네가 명함도 안 주길래 직장이 별로인 줄 알았어. 민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간단한 디자인. 캥 민마이너스 전 CEO NEXTWAV 잉크. 그게 전부였다. 동창들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달랐다. CEO 실리콘밸리 나스닥 상장 기업. 한 남자 동창이 물었다. 민준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왜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왔어? 좋은 옷 많을 텐데. 민준이 대답했다. 좋은 옷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강민준이에요. CEO 이전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공감. 민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시간이 흘렀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허세와 자랑이 없었다. 대신 진실한 대화가 오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 건강 문제, 경제적 압박.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었다. 민주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한 동창이 말했다. 민준아, 너는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준이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바닥을 경험했어요. 가난이 뭔지, 무시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민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준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우리 동창회를 봉사 모임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라고. 민준처럼 나누는 삶을 살자고. 민준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제안했다. 제가 모교에 기부하는 100억 원, 그것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열렬히 호응했다. 참여하겠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연회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15년 만의 동창회.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15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용서와 화해.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2주 후 모교 강당. 민주는 단상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학생들, 교수들, 동문들, 기자들. 100억 원 기부식이었다. 총장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학교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장학금이 없었다면 졸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 말했다. 성적이 아니라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 포기하지 않는 학생, 꿈이 있는 학생. 박수가 터졌다. 민준이 계속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청중 속에서 한 학생이 눈물을 흘렸다. 민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 학생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준이 그 학생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15년 전에는 헌 운동화를 신고 이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졸업가운도 빌렸습니다. 청중들이 놀랐다. 지금의 민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과거였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학생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사람들이 민준에게 인사하러 왔다.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때 한 노교수가 다가왔다. 김성훈 교수의 동료였다. 그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성훈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자네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노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해낸 거야. 우린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야. 민준은 깊이 인사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리셉션이 끝나고 민준은 캠퍼스를 걸었다. 1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당당한 걸음걸이. 떳떳한 마음. 도서관 뒤편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 이수진과 마지막으로 앉았던 곳. 문자를 보냈다. 수진에게. 잠시 후 수진이 왔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머리도 조금 자라기 시작했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15년의 시간이 만든 여유. 수진이 먼저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완치 판정 받았어.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다행이다. 축하해. 수진이 민준을 쳐다봤다.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수진아, 15년 전에 헤어진 이유 기억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네 가난이 부끄러워서.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부모님 말씀을 따른 거였어. 효녀였던 거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도 나는 후회했어. 매일.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달라. 우리 둘 다 성장했잖아. 너는 병을 이겨냈고 나는 성공했어. 수진이 민준을 쳐다봤다. 진심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진이 민준을 껴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캠퍼스 저편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다. 젊은 날의 희망. 민준과 수진도 저랬었다. 민준이 말했다. 수진아,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이번엔 제대로. 1년 후. 작은 카페. 민준과 수진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데이트. 커피 한 잔씩. 소박한 대화. 수진이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네가 만든 장학금 받은 학생이 있거든. 1등으로 합격했대. 민준이 웃었다. 다행이다. 그 학생 꿈이 뭐래? 수진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대. 너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대.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게 진짜 성공이지. 선한 영향력이 퍼지는 것. 창밖을 보니 박준혁이 지나갔다. 예전 같은 명품 정장이 아니었다.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준혁이 카페 안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다. 준혁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준혁 씨 많이 변했어. 요즘 매주 봉사 나간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깨달음만 있다면.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 새로운 투자 제안. 수백억 원 규모. 하지만 민준은 답장을 미뤘다. 수진이 물었다. 일 때문에 가봐야 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너랑 있는 게 더 중요해. 수진이 웃었다. 민준이 말했다. 수진아, 나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부자가 뭔지. 수진이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건 내가 15년 전에 한 말이잖아.
민준이 웃었다. 맞아.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어. 너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운 빛. 몇 달 후 민준과 수지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특급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소박한 한복. 동창들이 왔다. 준혁도 왔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선물 대신 기부를 부탁했다. 민준과 수진의 이름으로. 신혼여행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시골 마을로 갔다. 수진의 학교가 자매결연한 곳. 아이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수진은 마을 언덕에 앉아 있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다. 수진이 물었다. 민준아, 행복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이 말했다. 나도. 1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 민준이 수진을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5년 후. 민준의 회사는 더 성장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다. 매년 수익의 절반을 기부했다. 장학금, 병원비, 재난구호. 수지는 학교에서 교감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돈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했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민서. 건강한 아들. 민준은 아들에게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가르쳐 줄 게 있어.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아이는 깔깔 웃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누는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벌써 교육하기엔 너무 어린데? 민준이 대답했다. 아니야. 교육은 빠를수록 좋아. 그날 밤, 민준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15년 전에 쓴 글.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이제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성공이 아니라 의미로.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15년 전 고시원에서 보던 그 별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다. 민준은 깨달았다. 진짜 여정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었다.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진짜 부자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강민준 장학재단은 수천 명의 학생을 도왔다. 그중 많은 이들이 성공했다. 그리고 다시 기부했다. 선한 순환이 만들어졌다. 박준혁은 회사를 그만두고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연봉은 10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동창회는 매년 열렸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 대회가 아니었다. 봉사보고회였다. 누가 더 많이 도왔는가? 어느 동창회에서 준혁이 민준에게 물었다. 야, 민준아. 너 후회 안 해? 복수 안 한 거.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복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용서야.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거.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너 덕분에 나도 변했어. 고마워. 민준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도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그날 밤, 민준은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가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민서야,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그리고 나누는 삶이야. 수진이 민준을 안았다. 당신은 진짜 부자예요. 민준이 웃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여서 부자인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따뜻한 빛. 민준의 여정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